오늘이 말하자면 3탄 마지막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인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나와주세요. 예, 이동우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발표인데요. 오늘 핵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대통령 기한안의 핵심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라고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반면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3차 발표까지 마치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서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에 전문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국 수석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되는데요. 이는 대선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결선 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 사면을 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괄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총리제가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 한편 국회의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 심사 기한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습니다. 개헌안은 또 현재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헌안에는 사법개혁 관련 내용도 포함이 있다는데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선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도록 하고요.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서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서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 처분에 해임을 포함했습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재판관 구성도 다양화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평상시 군사재판은 폐지하고 군사법원은 비상기염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